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인증한 최신 자료를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전기차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저는 다음 차량으로 전기차를 생각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 다음 차량으로 또는 다다음 차량으로 전기차를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과 같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시간은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볼보와 같은 회사는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인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도 사실 이미 오래되었죠. 전기차를 생각하면 어떤 브랜드가 생각나시나요? 대부분 테슬라가 먼저 생각나실 것 같은데, 하지만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인 현대차 그룹도 친환경 부분에서 예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빠냐? 이렇게 말씀드릴 분들도 있는데, 막연하게 칭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잘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칭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친환경, 수소에너지 부분에선 압도적인 우위로 글로벌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 말에 중국 광저우 모터스를 통해서 국내 기업인 현대차가 선보인 전기차가 있었습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당시 좀 이슈가 되었죠. 라페스타라는 차량인데 국내 차량으로 치면 크기는 아반떼 정도, 등급한 소나타 정도와 비교되는 중국 현지 전용 차량입니다. 디자인부터 가볍게 살펴볼까요? 최근 현대차에서 출시되는 차량에는 센슈어스, 스포티니즈 콘셉트에서 선보인 디자인이 구현되고 있죠. 소나타, 팰리세이드 모두 센슈어스, 스포티니즈 디자인을 바탕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출시가 되어서 파격적인 디자인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반떼도 센슈어스, 스포티니즈 디자인의 콘셉트가 반영된 차량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센슈어스, 스포티니즈 디자인 콘셉트가 적용된 차량이 있죠. 바로 지금 설명해드리는 라페스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나타가 국내 출시되기 전에 라페스타 디자인을 많이 참고들 하셨습니다. 지난해 말 광저우 모터스를 통해서 공개된 라페스타 EV, 즉 전기차죠. 최근 양산차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전기차로 소형차급 차량을 사실 제외한다면 현재까지도 준중형, 중형, 대형은 물론 제외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차량에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 전용 차량으로 먼저 선보이다니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성장하는 원동력에 있어서 자국민이 밑바탕이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디자인은 개인 취향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출시된 아반떼나 소나타와 비교해도 충분히 더 멋진 것 같은데요. 이제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 실력은 글로벌 탑 수준임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는 감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겠지만 아우디 A7 같은 차량과 비교해도 디자인 부분은 사실 흠잡을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라페스타 차량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라페스타 소개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출시된 라페스타 전기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라페스타 특유의 스포티한 디자인을 계승한 전기차 라페스타 EV는 현대차가 추구하고 있는 헤드램프와 안개등 위치가 컴포지트 디자인이 아닌 익숙한 디자인의 헤드램프가 위에 있고요. 밑에 안개등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상호를 모티브로 강인하고 날렵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기차 특유의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은 당연히 막혀 있고요. 헤드램프와 헤드램프는 한 줄의 반광 크롬으로 길게 연결하고 있는데 후면부의 디자인과 이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눈에 확 들어오는 화려한 느낌은 아니지만
기본기를 잘 살려서 짜임새 있는 디자인입니다. 최신 차량다운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 플로팅 타임 내비게이션과 송풍구, 공조기 컨트롤이 무난한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테두리 부분을 잘 보시면 디지털 계기판 부분하고요. 그리고 공조기 컨트롤 쪽, 송풍구 쪽에 블랙 메탈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흔한 디자인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법 괜찮게 잘 어울리는데요. 은근히 미래의 지향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디자인이란 게 일부러 눈에 띄게 만들지 않았지만 기본기를 잘 지켰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중국 시장에서는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있죠.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존재하고요. 전기차로 라페스타까지 출시가 되면서 사실 국내 시장보다도 친환경 차량에 있어서는 더욱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중국에서 한 해에 판매되는 전기차가 무려 100만 대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 모든 차량을 합산한 이러한 판매량과 가까운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글로벌 제조사가 중국 시장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여기게 되는 이유입니다. 라페스타의 스펙을 봐야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주행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회 충전 기준으로 라페스타는 무려 49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거의 500km에 가까운 거리인데요. 이 정도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325km 정도죠. 따라서 서울에서 부산을 찍고 아마 대구 정도까지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순수 전기차임을 고려해본다면 정말 대단한 주행거리죠. 제 생각에는 490km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증을 받은 전기차 중에서 차량의 급을 떠나서 최고의 수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인증한 최신 자료를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전기차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는 누가 최고의 주행거리를 자랑하게 될까요? 코나 EV의 경우 상온에서 약 405km를 주행하면서 국내 차량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1회 충전으로 말이죠. 전기차를 대표하는 소울부스터와 니로가 1회 충전으로 380km 정도를 주행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볼트 EV 같은 경우는 1회 충전으로 383km를 주행하고요. 리프는 231km, 아이오닉, SM3, 소울 EV 같은 차량은 180km부터 200km 정도를 주행합니다. 이 정도는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 도심 출퇴근 정도는 충분한 거리라고 할 수 있죠. 단단한 조약돌 같이 생긴 디자인의 BMW i3의 주행거리는 208km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차량 인증 기준으로 주행거리 1등은 누구일까요? 둥둥둥둥둥둥. 당연히 이상하셨겠지만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1위는 영해 테슬라 모델 S 100D입니다. 100D는 1회 충전으로 451km를 주행할 수 있는데 저온에서 369km를 주행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과연 테슬라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테슬라의 저력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정말 좀 고민이 되는 차량이기도 하죠. 참고로 전기차의 경우 낮은 온도, 저온과 더 낮은 극저온에서는 효율 자체가 한 20%부터 한 25%까지 낮아지면서 낮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철에는 거리가 짧아진다는 점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 시간도 중요하겠죠. 라페스타 EV는 충전 시간에 있어서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40분, 완속 충전 시 9.5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급속 충전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100%까지 빠르게 충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급속 충전의 기준은 30%부터 80%까지 충전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완속은 0%부터 100% 기준이고요. 여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국내 전기차 충전 속도가 사실 미국 등의 기준과 비교해 본다면 2배 정도 더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대중화에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내에 전격 용량을 7kW에서 17.6kW로 2.5배 상향이 결정된 만큼 충전 시간은 기존의 절반인 3시간, 한 4시간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이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동화 시대를 준비하는 것과 같죠. 이 부분도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도 있는데 라페스타 EV에 장착된 배터리는 중국 CATL사의 제품으로 국내에서 흔하게 알고 있는
LG화학 같은 배터리셀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중국의 경우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 자체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만약에 라페스타 또는 라페스타를 닮은 차량이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LG화학 같은 배터리셀이 당연히 장착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차 기반이 라페스타 EV를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전동화 시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도 다양하게 콘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그동안 문의가 많았는데 하이브리드가 뭡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다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 아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신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